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26일 네 번째 4주차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이제 그 농지 경매 강의가 끝이 나고, 어, 다음 달에는 토지 개발을 가지고 강의할 건데, 토지 개발이 지금 1이고 2가 있는데, 다음 달에는 토지 개발 2예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 1은 토지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거고, 토지 개발 투는 토지를 가지고 바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보면은 산지 전용하는 거, 농지 전용, 개간 허가, 분묘 기지권. 다시 말하면 내가 산 땅에 그 묘지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제 그리고 그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건축에 관한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건축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거. 무허가 건물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팔고 사고 거래를 하는가.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허가는 어떻게 받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토지개발 2를 가지고 강의합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그 토목설계 사무실과 건축설계 사무실 갔었어요. 부산에서 계신 분이 이제 제가 그 집과 땅을 하나 낙찰 받아드렸어요. 근데 거기 앞에가 현황 도로가 있고 지적정 도로가 없어요. 근데 건축물 관리자는 있어가지고 낙찰을 이제 받아서 그 현황 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주인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내 땅을 사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식 가격을 주고 사라 하니까 나보고 어떻게 됐냐 해서 그건 살 필요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는 평당 가격이 한 300만 원 가는데, 사실 얼마 주고 산다면 75만 원 주고 이제 샀어요. 계약했어. 근데 그게 현황 도로가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쓰려면은 지목으로 전으로 되는 걸 대지로 만들어서 피를 내버리게끔 되면 그게 도로가 아니거든. 전부 다 내 땅이 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수강생한테 이거는 75만 원 주고 사서 합의를 해갖고 대지를 바꿔갖고 합의를 하자. 아우, 좋습니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이제 또 어디 다른 데를 갔었는데 갔다 차 한잔 마시고 나오는데 문 옆에 이렇게 써 붙어 있더라고. 뭐라고. 프로는 평생을 공부한다. 뭐 그렇지, 뭐 프로는 평생을 했는데 내가 어저께 딱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왜냐면은 나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형을 하기 위해서 토목설계사무를 갔어요. 가갖고 여기에 있는 이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농지 전용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거기가 시내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토목설계사무소 하는 얘기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를 보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는 것은 협의를 하지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대지와 마찬가지로 그냥 건축 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 어저께 그거 알았어요. 아, 이 공업적, 상업적 주거지역은, 녹지지역 말고 주거지역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막바로 대지처럼 그냥 건축가에다 건축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농지뿐만 아니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임야도 산지 전혀 허가받지 않고 그냥 어떤 건축허가 신청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참 이 오랫동안 경험도 많고 많이 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실전을 하면서 이렇게 또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파트 6에서 오늘 농지 경매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하는데 여기 실전 사례가 한 2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 20여 개 가까이 된 걸 낙찰을 받았을 때부터 뒤처리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게끔 되면은 대여섯 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 전형을 그러니까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발급은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이 실전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한 실전 사례로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179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1973년 이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이렇게 되게 있었죠. 1973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개혁법이라고 했었죠. 근데 1973년 1월 1일서부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에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써서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행위를 했으면은 위법 행위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1914년도에 낙찰을 받은 거죠.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7년 정도 됐네. 진짜 이때는 아무도 이런 걸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땅이 368평이죠. 토지만 매각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땅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삼거리 코너에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한 필지란 말입니다. 이게 한 필지가 우리가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필지별로 하는 거거든요. 필지별로 하는 게 한 필지인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되는데 농지증을 해줘야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이거 농지증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농지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를 입찰 자체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게 1914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보여주면은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자, 요렇게 집이 있는데 집이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추천 물건을 할 때 그 웬만하면 제가 현장을 가봅니다. 내일도 이제 현장 추천을 할 것이 이제 32개 가면 되는데 내일 거는 제가 32개 중에서 가본 게 한 6,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가봐도 되는 것이 있지만은 가능한 한 가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 당시 제가 가봤습니다. 문도 꿈꿔 잠그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제가 이쪽 옆에서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봤더니 마당에
빨래줄인데 바지하고 옷도리가 음. 널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문도 잠겨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자물쇠로. 근데 빨래는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지 않는지를 그 당시에는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그 항공사진이 없다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원상복구를 못한다고 해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한 6년 전, 7년 전에 제가 지금만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거주하고 있으면 안아줄 수 있다는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빨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이런 거 낙찰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어떻게 했느냐고 알려고 할 때는 옆집에 가든지 아니면은 이장님한테 가요. 근데 여기는 아까도 항공사진 보다시피 옆에 동네에 사람이 없어. 여기 음식점 하나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음식점 가갖고 내가 이 동네 이장님이 어디냐 할 때 저기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가서 이게 경매로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빈집입니까? 이게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제가 가서 봤더니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아예 그 집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뭐 경매로 나왔다 그러더니요. 그 뭐 집 뭐 되는 사람인가가 거기서 저기 뭐야 밤에 와서 잠자고요. 아침은 저기 회사 출근하는데요. 낙찰받은 사람 누구 오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밤에는 와서 자고 갑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아 이게 건물 주인이 이 뭐 한사 낙찰받은 사람한테 돈을 얼마든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건지 아는 거죠. 이거를 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거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옛날엔 지적공사였는데 국토정보공사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판 측량하는데 항공에서 사진까지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국토정보공사로 바뀌면서 수원에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제가 이 번지수를 대고 항공사진을 보자. 봤더니 여기 지금 우리 네, 네, 생긴 거 여기 집이 있죠. 네, 여기 네.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렇게 도장 찍어 가지고 이 저기 뭐야 항공사진을 출력해달라 그랬죠. 지금은 요만한 반만 하게끔 A4 용지로 뽑아주거든요. 그 당시에는 A3 용지를 크게 뽑았어요. 그걸로. 그리고 이제 그 국토지리정보원 딱 가면 지금은 세 명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를 가면 국토지리정보원 가면은 저쪽 뒤쪽에 여자 혼자서 이 저기 뭐야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모니터가 두 개야. 그럼 내가 써서 이렇게 내면 그 여자 혼자서 있거든요. 그래서 번지수 내면은 왼쪽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현재의 번지수의 항공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 맞습니까? 물어보면 돼. 예, 맞습니다. 그럼 언제 사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제가 1973년도 1월 1일 이전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쭉 보더니 나한테 69년도 사진이 있고요. 66년도 사진이 있습니다. 69년도 사진을 봅시다. 69년도 사진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69년도 사진이 나중에 찍은 건데 카메라도 나쁘고 아, 그래서 이렇게 선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66년도 사진은 지금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제가 보기엔 66년도에 이 사진 찍고 카메라 뭐 했던 것은 외국에서 수입품 갖고 했던 것 같고 69년도 한 거는 좀 질이 떨어지는지 69년도 사진은 거의 알아볼지 못하는데 그 69년도 사진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66년도 사진 보자 했더니 66년도 사진을 봤더니 항공사진이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이걸 출력해 주십시오. 출력해 주십시오. 출력하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제가 우리 이제 추적 물건을 제가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입찰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은 내 여기 항공 사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쓴다. 연사무소에 가서 농지증을 신청할 때 이것을 보여줘라. 근데 그 당시는 A3였는데 지금도 여기 약간 있을는지 모르겠네. 지금 보면 지금은 이렇게 A4예요. 이렇게 작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는 A3로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국토지리원 정보 도장이 딱 찍혀갖고 지금 아주 인쇄할 때 아주 도장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도장 찍어줬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몇 월 며칠 날 항공사진이 여기 어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던 걸로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뭐에다 써먹는다 그랬죠? 등기 이전할 때. 근데 등기 이전한데 그러니까 농지 보존과 이용해 가는 번 이후에 농지증을 갖고 등기 이전을 써먹는데 그 이전에부터 집이 지어서 있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 없이 그냥 등기 이전이 된다.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몇천 낙찰을 받고 수강생이 가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 신청합니다. 일단은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으로 신청하게끔 되고 여기에 보게끔 되면 항공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 당시만 하도록 또 이렇게 항공사진 보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담당자가 이렇게 신청하고 항공사진 보여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고 하더니 안에서 무슨 책을 갖고 어디 자기로 지켜보더라고. 봤더니 거기 보니까 무허가 건물 대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허가 건물 대장에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무허가 건물 대장에도 올라가 있고 그 10년도수가 60 몇 년도부터 있는 걸로 딱 하니까 아 이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도 좀 그거 좀 봅시다 그랬더니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업무를 하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74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것이 자 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이 뭐예요? 반려.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 전형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를 보지 않으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다 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공사진이 있든지 아니면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든지 1973년도 1월 2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분 재산세를 낸 것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이 농지 이외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입증만 하게끔 되면은 그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 없이 등기 이전이 가능한 농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분이나 저기 값갖다가 부가세 없으면 가능한가요? 그것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냈던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자이 없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법에 의해서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끔 돼 있거든요. 건축물 관리자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자이 없어도 1973년도 이전에 건물분 재산세 낸 것이 있다면 건물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73년도 이전에 재산세를 냈다든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 대장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었다든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었다든지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다른 목용도로 쓰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래서 반려하게끔 된다. (189페이지입니다) 농지 공무원의 사전 약속도 때론 뒤집힌다.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경험이 상당히 적었을 때, 이거는 언젠가 보겠다, 이것도 7년 전에. 7년 전이죠. 예. 지금은 한 6, 7년 지나다 보니까 또 특히 농취증을 안 해준다는 것만 내가 추천해서 낙찰을 받게끔 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 한 7년 동안을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걸 낙찰을 받은 게 한 100여 개 이상 될 거예요. 100여 개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서로 말로 해서 나중에 해준 것도 있지만은 소송을 해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저도 이 농취증에 대한 만큼은 상당히 많은 그 실전 사례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직접 소송을 하지 못하고 우리 그 법무사한테다가 부탁을 해서 그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법무사는 웬만한 사람보다도 제가 보면 소송만 한 5, 60번 이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알아요. 자, 이것도 그만큼 잘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이죠. 네. 합덕이 7년 전에 뜯은 지역이에요. 왜? 합덕이 왜 떠요? 그렇죠. 전철이 서해안 선으로 지나면서 합덕에 여기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건데 땅이 몇 평이죠? 312평이 건물 매각 제외로 나옵니다. 근데 얼마에? 1,700으로 해갖고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6,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엔 좀 세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 한참 그때 올라갈 때인데 감정 자체가 좀 싸게 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싸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봤더니 이렇게 집이 있어. 이렇게 집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야. 근데 요 앞쪽으로는 집이 있지만은 땅이 아까 360평이 있죠. 뒤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축사가 있어요. 근데 그 축사를 딱 홈으로 놓고 주차장으로 막 흔들어보면 여기 등 같은 걸 해도 되겠더라고. 그럼 이게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음 달에 내가 무슨 강의 한다 그랬죠? 토지 개발에 제가 건축법에서 양성화시키는 방법 가르쳐 준다 그랬죠? 이 건물 양성화시킬 자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양성화시켜가지고 가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축사를 허물어 갖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게끔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 벌어도 7, 8천은 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집이 있는데 지목이 지금 1,000이죠. 예. 가서 봤더니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취증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은 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한 6, 7년 전만 해도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에 대한 경험이
지금만큼 없었을 때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현장을 가서 보고 무허가 건물이 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제가 합덕읍에 갔습니다. 읍에 가서 산업대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왜요? 저 농취증 때문에 좀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잠깐 나가고 안 계신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거기 앞에 있던 여자가 전화를 걸어주더라고요. 민원인님이 한 분 오셨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근데 바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럼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바꿔줘라 이렇게 했고 저를 바꿔준 거예요. 저한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길래 제가 여기 번지수를 대고 거주자가 없다. 거주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취증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주자가 없다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테니까 발급하고 나면은 원상복구 시키셔야지 됩니다. 자, 원상복구라 그랬죠. 원상복구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원상복구라 그랬죠? 하지만은 원상복구라는 것은 허무는 것만이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허물어서 없애버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든지 이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정식으로 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농지에서 대지를 만들어 놓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겠냐 했더니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강생한테 와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어떤다? 입찰에 어떤다? 입찰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교수님 저는 경매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 경매장에 좀 같이 한번 좀 가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그러십시다. 해가지고 제가 어떤다? 같이 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원상복구 허문되든지 양성화 시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갖고 단독임차로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길래 제일 먼저 내가 얘기했죠. 이거 농지증부터 먼저 신청해야 된다. 일지부터. 이거 제가 먼저 낙찰을 받자마자 여기 합덕읍에 갔습니다. 합덕읍에 가서 먼저 번에 전화로 물어봤던 누구인데 여기에 이렇게 농지증을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거기에 농지증 증명 신청하시고 여기 원상복구 쓰십시오. 각서 쓰십시오. 그리고 어떤다? 4일 이게 4일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다가 우리 수험사한테다 얘기를 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그냥 뭐 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가서 받아다가 4일 안에 그 법원에다 갖다 줘야지 그 다음 주에 낙찰 허가가 나는 거다. 반드시 그날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4일 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수선생님. 제가 지금 아까 11시에 왔는데요. 농지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안 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날 신청하고 두 번째 날 현장 답사를 가봅니다. 담당자가. 가서 보고 세 번째 날 읍장한테다가 결제 받고
네 번째 날에는 아침부터 저기 뭐야 아무 때나 와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끝내고 이틀 만에 그러니까 하루 현장 답사가고 하나 결제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 준다는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 제가 땅을 보고 있다가 그래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언제 간다? 제가 갔더니 그때 갔을 때가 한 3시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농지증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농지증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못 해준다 그러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못 해주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내가 우리 수강원한테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아침 와서 농지증 하려고 기다리는데 웬 여자하고 남자가 와서 담당자한테다가 막 소리 지르고 갔다는 거야. 뭐냐 했더니 그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 채권자야. 채권자가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다시 가지려고 했었는데 농지증을 안 해줘서 해야 되는데 농지증을 해주니까 왜 해주냐 했더니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얘기했더니 건물이 누구 건데 누구 맘대로 원상복구 시키느냐 이래갖고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담당자를 쥐잡듯이 잡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다가 그런다 못 해주겠다고 말을. 하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천에도 한번 담당자 못 해준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농기계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 보면은 그 이천에 그 우리가 낙찰받은 땅에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창고 그 대문 앞에다가는 뭐를 했냐면 농기계 창고 이렇게 써붙였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창고로 쓰지 않고 그 앞집에서 자동차 창고로 쓰고 있었어. 근데 이제 불법으로 뭐다 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농기계 창고 이렇게 해갖고 농기계를 집어넣는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해달라 했더니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못 해주겠다 이거야. 내가 보기엔 농기계 창고를 봤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거기 그 저기 뭐야 그 면장한테 가서 이거 농지증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면장이 산업계가 안 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면장이 그래요? 나도 옛날에 이 면장 하기 전에 산업계를 꽤 오래 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내가 당신 말이 맞는지 우리 담당자 말이 맞는지를 내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해줄 것인지 말아줄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안 해준다 그러다가 그 면장이 가서 보고 해주겠다고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난 또 이래서 읍장실을 바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읍장터로 가갖고 얘기했지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해준다고 어떡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해준다 그러면 입찰보증금 띄잖아요. 아니 벌어도 신치 않는데 내가 저기 뭐 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겠어? 아니 사장님 돈 저기 내가 이거 낙찰 받으라고 해서 낙찰 받았고 내가 농지증 염려하지 마라 다 했어 해놨는데 안 돼갖고 뛴다 그러면 나 가만 두겠어? 방방 뛰겠죠. 아니 그 나는 황당한 거야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를 뭐 이렇게 하고 부업장이 염려하지 마세요. 아마 그건 해줘야 될 거니까 해줄 거니까 그냥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해줄 줄 알았더니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끝까지. 근데 할 수 없이 다시 또 업장한테 찾아가서 왜 못 해주느냐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만 나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을 한 것을 내가 읍장이라고 해서 해줘라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담당자의 결정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못 해주겠다는 걸 내가 강압적으로 해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할 말은 없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내가 거기 읍장하고 담당자하고 다툰 걸 다 봤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이제 가고 나도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황당한 거야, 이게. 그 와서 이걸 어떻게, 가만히 이걸 다시 봤거든요. 자, 봤더니 요 근래에 졌어, 옛날에 졌어? 옛날에 지졌죠? 난 봐도 이것이 1973년도 이전에 지었을 것도 같아. 그럼 얘기가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건 담당자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다면 그건 무조건 그런다? 담당자의 권한이 아니야. 그 다음날 아침 새벽밥 먹고 8시 반에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기다리고 왔는데 9시에 문 열자마자 그래서 항공사지 신청해 봤어요. 신청했더니 여기 나오죠. 네. 여기 나오더라고. 그 내가 저걸 바로 띄웠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 원상복구 조건 말고 내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와서 항공사진을 봤더니 항공사진이 있더라. 66년도 사진이 있더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66년도 항공사진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오케이. 우리 수강생 보고 합동으로 오라 그러고 이걸 띄워가지고 나는 바로 갔어요. 가서 이제 조금 기다리니까 우리 낙찰 받았던 수강생이 오더라고. 와갖고 이거 농지증 신청하라. 본인이 해야 되는 거네. 나는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이제 신청해갖고 다 했어. 그랬더니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해준다고 해갖고 나보고 이제 잠시 기다리라는 거. 그 전날 신청했다고 우리 빠꾸 맞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신청하고 4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낙찰 받고 나면은 보통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주일이다 보니까 닷새야. 닷새인데 그 중에서 하루만 까먹으면은 못하는 거야, 보면은.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판사님 책상에 올라가서 있어야지 결제가 나야지 낙찰 허가가 나는데 그때까지 농지증이 없으면 불어가요, 무조건. 그 판사님이 뭐 결제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나보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주겠다. 기다렸어. 근데 다 써가지고 결제받으러 올라가더라고. 그럼 결제받으러 올라가서 한 10분, 한 20분 있으면 내려놓을 거 아니야.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 없어, 안 와. 이거 왜 안 오지? 어떻게 됐지? 어디 갔지? 뭐 그러다가 근데 지루해갖고 그 뒷곁으로 갔더니 아님 새끼가 그 뒷곁에 앉아서 담배를 앉아서 피우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가갖고 당신 왜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가 했더니 죄송합니다. 뭐가? 그랬더니 또 못 해드립니다. 또 못 해드립니다. 아니 조금 아까 해준다고 그랬잖아. 너 기다리라고. 뭔 얘기야? 또 못 해주다니 무슨 얘기야?
죄송합니다. 뭔데? 아니, 이번엔 또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동치증 해줘야 된다고 이제 항공사진 들고 읍장한테 갔대. 읍장이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어저께 못 해준다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내 방까지 와서 난리 치고 갔지? 너도 봤지? 예. 근데 하루 지나고 와서 또 해줘야 된다고 너 나한테 갖고 오냐? 나는 뭐 헛개비냐? 네가 안 된다면 안 되고 해줘야 된다면 해주냐? 야, 내가 못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읍장이 못해 승진이 나서 못 해준다는 거야. 아니, 자 봅시다. 어저께의 원상복구 조건은 담당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항공사진이 있는 건 담당자의 주관이 없이 무조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읍장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내가 사실 읍장하고 얘기를 했었어. 가서 항공사진이 있으니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따져야 되는데 나도 이제 하기가 싫어서 그렇다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한번 행정소송으로 붙어보자.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붙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농치증 갖고 행정소송을 처음 붙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한만 봐도 내가 보기에는 법무사한테 시키고 자신이 없어갖고 서산 법원 앞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때 변호사는 없어. 사무장이 있더라. 무슨 소송을 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송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말하면 농치증 가지고 소송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그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을 때는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도 그 변호사도 모르고 사무장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장이 이걸 그 소송을 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체를 판단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모든 자료는 내가 다 만들어주고 소송만 대신해주는 서류 대행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주십시오. 자료는 내가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런 조건이라면은 뭐 더도 없이 100만 원에 합시다. 기본이 300은 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조건이라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합시다. 오케이. 100만 원. 100만 원 어떤다? 입금식 딱 시키고 나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어떤다? 요 소리 신청한 거 다 놓고 가면은 변호사님하고 같이 미팅하는 날짜를 잡아주겠습니다. 3일인가 4일 있다가 뭐 이제 변호사님이 언제 시간이 난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항공사진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로 하지 마시고 소송을 할 때는 판사님한테 그런 자료가 판사님 어떤다? 네,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에 있는지 그 법 조문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객관적으로 다른 용도로 썼으면은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문이 어디 있어? 그런 법조문이 있어 없어?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뭐 있으면 뭐 한다는 법조문은 없는 거야. 그 조문을 만들어 갖고 와야지 이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조문이 없어. 이걸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그 책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 하면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97페이지 보시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온 그 답변서에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정식으로 내용증명으로 해가지고 된다 질의서를 보냈어요. 질의서를 보내갖고 이거 내용을 보냈는데 답변을 한 달이 가도 안 주더만. 한 달이 가도. 그 내가 국토지리, 세종시의 국토지리정보 국토지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갔어요. 갔더니 여기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를 만나려고 했더니 올라가지를 못하고 거기 내려오면 1층에 이제 이렇게 소파 하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만나서 담당자하고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가서 이걸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미팅 중이라고 그러더라고. 1시간 기다리니까 내려오더라. 왜 이거 내가 답변 안 주냐 이거 질문했는데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일주일 내로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또 답변이 와 안 와? 또 안 와. 또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다 보니까 이 담당자하고 하고 해갖고 그 면에서 읍에서 어떻게든지 된다?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된다? 끄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야. 지네들이 이제 뭐 안 해준 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생겼으니까. 또 한 달 기다렸다가 내가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일주일 이내로 답변 안 해주면은 난 이제 당신하고 얘기 안 하고 당신 상관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따질 수밖에 없다. 그 내용 증명 보내기 언제 날짜가 다 있으니까 오랫동안 답변 안 해준 거에 대한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 우편으로 답변을 보내야 되는데 우편으로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릴까봐 일단은 메일로 내가 먼저 보내드리고 우편으로 또 따로 보내드리니까 메일로 된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내가 내용 증명 질문할 때 메일 주소 딱 해서 보냈거든요. 메일로 한 거에 보면 자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변한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된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관할 지자체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 나왔죠. 나 이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뻤어. 이제 받았어. 이거 갖고 이기면 내가 소송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기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된다? 변호사한테 만들어 가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드디어 내가 이걸 받아봤습니다.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됐더라고. 우리가 이제 서산지원에다 신청했잖아요. 서산지원에다 신청할 때에 보면은 내가 길 허가
연기 신청서를 바로 낸 겁니다. 이 변호사를 통해서 낸 거예요. 근데 매각기일화가 연기 신청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 불허가를 내리고 불허가 내린 걸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하니까 서산지원에서 대전지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지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한 달 걸렸고 그 대전지원에서 그 소송을 하는데 다시 판결을 할 날짜가 한 2, 3개월이 걸리더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면 한 4, 5개월 정도는 보통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어디야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를 받아서 갖다 주기까지 한 3개월이 걸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심의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갖다 주니까 그 변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니 뭐 항공사진도 있고 꼭 이게 있으니까 이거 뭐 이거 같이 주면 바로 이기겠네요. 내가 그대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접수했어. 나는 이겼다고 연락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출하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어느 법무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냐면은 무슨 사건 취하가 됐으니까 입찰보증금 받아가세요. 아니, 입찰보증금 받아가라고 나한테 와야 돼? 낙찰자한테 가야 돼? 근데 왜 낙찰자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법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합득업 담당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 이거 저기 뭐야 취하됐으니까 끝났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사무장이 쉽게 얘기하면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건 아닙니다. 이더라고. 뭔가 봤더니 판결이 나기 전에 경매 자체를 취하시킨 거야. 경매 자체를 취하시킨 걸 가지고 재판할 필요 없다 이거야. 너무 허망하고 황당하더라고요, 보면. 제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 취하시킨 것이 이거 말고 2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는 소송했으면 다 이겼는데 이거 2건, 그러니까 중간에 경매 자체를 취하시키면 소송 자체가 어떻게 된다? 취하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한 곳장 해갖고 뭘 했어도 안 받아들여줘.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이 저기 뭐야 책에 있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내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객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이 저기 뭐야 내용에 처음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제 204페이지. 매각 결정이 났는데도 취하시킵니까? 매각 결정이 나기 전에 매각 허가를 나느냐 안 나느냐가 다시 말하면 농지증을 제출해야지 그때부터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소송을 했죠. 농지증 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재판은 우리 농지증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는 것이 판결이 날 때까지 경매 자체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되고 있는데 그 안에 채무자가 빚을 갚아버리니까 취하가 되는 거예요. 허가 났거나 안 나거나가 났거나 안 났거나가 없죠.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농지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농지증 해달라고 한 것이지. 허가 난 건 아니잖아.
낙찰만 받은 거지. 낙찰 받았는데 농지증 안 해주다 보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경매는 어떤다? 중단이에요. 판결이 날 때까지. 이해가셨습니까? 10분 쉬었다는 게 맞죠? 예.